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9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무토,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이 무토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에 월령, 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어저께 무토를 배웠으니까 오늘 같이 무토, 기토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뭐 기토도 일단 오행으로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도 오행으로는 토가 되는 것인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토가 되겠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토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토, 같은 흙 내지는 뭐 땅으로 볼 수도 있죠. 땅이라기보다는 그냥 흙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토는 흙토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고요. 같은 흙이라 하더라도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흙과 그다음에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흙이 다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방대한 개념이죠. 크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이라고 해서 고황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높은 산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평야와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땅, 큰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후중하다라고 했습니다. 후중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는 두터울 후자죠. 우리 이런 말하죠. 후덕하다, 후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두텁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후중하고 후덕하면 어떻게 돼요? 좀 사람이 진중하고 좀 무게감도 있고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촐랑대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을 후중하다, 후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그런 후중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툼하면서도 좀 묵직하면서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진동 같은 것을 써도 끄떡하고 가만히 있죠. 지진 같은 것도 날 때는 그냥 가벼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묵직한 대륙간의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에너지가 쌓이다가 갑자기 한번 팡 하고 터지는 것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땅인데 굉장히 후중하고 높은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땅은 이게 쌓이다 보면 후중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울체가 되거나 막히게 되죠. 막히게.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토 자체가 왕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걸 써서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하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요. 따뜻한 햇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토는 간목, 계수, 병화를 어떻게 유유적절하게 조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토가 좋은 무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황무지가 될 수도 있거나 내지는 황무지가 아니면 뭐예요? 동토죠. 얼어붙은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토죠. 그래서 막 무토처럼 이렇게 후중하다거나 굉장히 높은 산이라거나 넓은 강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해서 논밭과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정원죠. 요즘 뭐 잘 사는 집은 정원 하나씩 다 있죠. 그래서 정원이라든가 텃밭 같은 개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다 토란도 심고 호박도 심고 이렇게 작은 텃밭 같은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도시지에서 살기보다는 이제 가까운 도심에서 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전원 생활 같은 거죠. 전원 생활은 뭐예요? 밭 가꾸면서 자연에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런 텃밭 같은 것 내지는 분토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토인 무토가 후중한 그러한 아주 그냥 두터운 그런 흙이라고 하면 기토는 그런 흙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왕해도 뭐예요? 무기토가 아니라 관살인 뭐예요? 목을 취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관사를 채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다 조건을 달아야죠. 왕에도 대체적으로 관살인 갑을목을 채용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가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채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가 기토가 4월에 태어났거나 5월도 마찬가지고요. 진술축미월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오늘은 4월이니까 진월로 예를 들게 되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원령을 뜻해서 굉장히 왕한 그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 만약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일간 자체가 음간이라 하더라도 무토 양간을, 토가 왕한 계절에 양간을 보게 되면 마치 전체가 양간화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음토인 기토라고 해도 간목으로서 토를 소토한다, 이런 개념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진화의 기토는 작은 텃밭인데 무토가 있게 되면은 작은 텃밭이 큰 흙에 의해서 뭐예요,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기토를 제한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무토로 이렇게 제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도 대체적으로 관살엔 간목, 을목을 취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취용할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을목은 좀 취용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역시나 기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과 같죠. 여러분들, 기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에 작물이 이미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초가 심어져 있다, 내지는 여러 가지 오이, 가지 같은 것, 깻잎 같은 것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뜻한 햇볕과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만 있어준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없다. 그래서 어차피 기토라고 하는 것도 흙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흙인데, 하나는 큰 흙이고 하나는 작은 흙이라서 기본적으로 흙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과 물이 필요한 건 똑같죠. 그래서 무토, 기토가 공이 이런 물과 햇볕을 쓰게 되는데, 특히나 무토 같은 경우는 후중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굳이 갑을 목을 취용하는 얘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월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 월지라고 하는 그냥 연월 일시 중에 그냥 지지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예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 왕쇠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4, 5, 미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한 계절이고요. 해자, 축월. 자, 4, 5, 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 해자, 축월은 수가 왕한 계절, 신유술 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인묘, 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특히나 진술축, 미월은 뭐 여러 가지 사오미, 해자축, 신유술, 인묘진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술축, 월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얘네는 토왕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령 안에는 왕세의 개념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월은 동절,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차갑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5, 미월은 지금 여름이죠. 계절은 하절, 즉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건조하고, 신유술월은 금의 계절이죠. 그래서 매우 서늘하죠. 어른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서늘한 그런 기후이면서, 인묘질월은 뭐예요? 얼었던 겨울에 한기가 없어지고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 나무가 이제 꽃과 이파리를 이렇게 피게 되죠. 따뜻한 계절이 있죠. 그래서 이 월령 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어떤 분들, 제가 이거 강의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그죠? 뭐 자평서도 있고, 그 다음에 적천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이 있냐면 지금 보는 난강망이라고 하죠. 난강망이라고 해서 요것은 이런 책들을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는데, 특히 난강망이라고 하는 이 책은 대체적으로 제가 이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난강망이라고 하는 책은 그냥 조후를 위주로 해서 쓴 책이다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그렇지 않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난강망이라고 하는 책은 월지를 굉장히 중시 놓고 보기 때문에
때문에 한열, 즉 조후만 중시 보는 것이 아니라 왕세를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개를 같이 봐야지만 사주를 잘 볼 수 있죠. 어차피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왕세와 한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죠. 난강망을 뭐 조화 원역 어떤 문제 요거는 조화 원역이라고 해서 난강망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설화라는 사람이 이제 좀 설명을 이제 붙여 놓은 것이 조화 원역이고요. 난강망을 궁통보감이라고 했죠. 궁통, 요 단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난강망은 궁통보감인데, 요걸 갖다가 보주, 주석을 좀 달아놓은 것이 설화고 선생의 조화 원역이고, 대체적으로 이 정도는 요 세 가지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뭐 연애자평이라든가 또 삼명통회라든가 이런 고서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 또 고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책을 근간으로 해서 또 배우는 것이고, 또 아무리 새로운 뭐 술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온고이지신이라 했죠. 온고이지신이라고 해서 옛 것을 알아야지만 새로운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온고지신. 옛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옛 것을 다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자, 4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계절인데 한열이라든가 왕세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여름이죠. 여름이면서 초여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름은 화왕절입니다. 오행상 화가 왕하죠.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이 약해질 것이고요. 또 4월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수가 여기가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4월은 화가 왕한 반면에 금이라든가 수는 좀 약해지게 될 것이고요. 목은 여기가 이제 병지에 접어들기 때문에 매우 쇠잔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화만 왕한 것이냐?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화토 동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토 동궁이 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시에 왕하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축미월에 왕하고요. 그 다음에 4, 5월도 같이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기토도 마찬가지로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인성이긴 하지만 토도 같이 마치 녹을 얻은 것처럼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이죠. 화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고온하다, 매우 온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된다.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 고온, 건조한 것이 매우 특징적인 상이 될 것인데, 이러한 4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아무리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작은 톰이면서 승리라고도 합니다. 승리,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월에 화가 왕하게 되면 기토가 마르게 되죠. 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토가 된다고 합니다. 열도 뜨거운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토가 마르게 되면은 뭐예요? 그 기토 안에 심어져 있는 작물, 그 기토 안에 심어져 있는 화초 같은 것이 다 말라 죽죠. 말라 죽는 거 고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화분에 아주 고가의 난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4월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죠. 물을 주지 않으면 농사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사주 원국에 화토만 많고 이렇게 수가 한 점도 없다, 이런 사주는 뭐라 했습니까? 하격이 좀 떨어진다. 물론 사주 명식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주가 좋다, 이 사주는 나쁘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명리의 사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주 구조가 좋은 구조냐 나쁜 구조냐는 우리가 판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토가 4월에 태어난다, 수가 없다, 이거는 솔직한
말로 텃밭이 있는데 물 없이 햇볕 쨍쨍 내리쬐서 텃밭이 다 망쳐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주가 이와 같으면 그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도 그만큼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4월은 토는 왕하고 화도 왕한 반면에 개수, 수라고 하는 것, 임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가 절지에 해당이 돼서 수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는 경우에 지지에 반드시 뭐가 있어집니다. 신금 같은 것이 있거나 유금 같은 것이 있거나 하다못해 해수라든가 아니면 자수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해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라든가 여기에 연지, 일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사해상충이 돼서 안 되죠. 연지에 있어도 이것도 사해상충이 되죠. 그래서 이 해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시지에 있어야지만 충을 면할 수 있다. 어떤 분들 이게 떨어져 있어도 이것이 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는데,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자수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토 밑에 자수가 있을 수 없고요, 해수 밑에도 자수가 없죠. 그래서 자수가 있으려면 역시나 또 시지에서 자수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얘나 밑에는 신금이 올 수 없죠. 그래서 이 상태로 시지에 신금이 오거나 아니면 연지라든가 시지, 일지에 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개수가 뿌리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사유회금에서 금의 기운이 많이 왕해지는 것도 왕해지는 것이지만, 일단 수가 살아나는 것이 일단 4월의 기토는 매우 중요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개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뿌리가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글자들이 없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진토라든가 아니면 축토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것이 아니라 뭐 미토가 있다거나 아니면 술토가 있게 되면 사주가 망가지게 되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개미일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미일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이거는 오자는 없다 하더라도 삼이, 이거 건토죠. 토가 왕해지는데 건토가 왕해지는 거니까 개수가 파극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있다 하더라도 진토, 축토는 좀 봐줄만 하지만 미토, 술토는 무엇다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게 되면 기토가 4월에 태어날 때 개수 내지는 임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글자들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음토인 기토일간이 화왕절이자 초여름인 4월에 태어난 사주가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음토가 월지에서 양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그리고 일간은 음토이고 월지가 양화이니까 이거는 정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격은 그냥 이거는 정인격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물론 이제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왕자상하다라고 하는 사주국사가 되죠.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왕, 어머니도 왕하고, 여기서 어머니는 월지에 있는 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기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왕하고 인성인 어머니도 왕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면서 고온건조하다. 이 단어를 절대 사후미열은 잊어서는 안 되죠. 고온건조하기 때문에 기토가 마르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무토와 마찬가지로 그런 터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 너무 말라버리거나 내지는 땅이 얼어버리게 되면 땅으로서의 용도가 없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수를 보는 것이, 임수도 마찬가지죠. 임수를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금으로서 생수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사주를 보게 되면 일지 밑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묘일주죠.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육신으로 보면 이건 편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됩니다. 기묘일지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좀 칼칼하다니까 좀 그런가요? 좀 예민하고 좀 까칠한 그런 성격이 되고요. 아무리 기토가
토이고 묘목이 승목이라 하더라도 기토와 묘목을 보면 성격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차피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묘목 또한 뭐예요? 화가 너무 왕해지면 목분 비회, 즉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목분 비회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뭘 봐야 된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축토, 기토 입장에서 얘는 뭐가 되죠? 육신으로는 비견이 되죠. 그래서 비견으로서 4월의 기토가 왕한데 축토를 보게 되니까 일간이 더 왕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간이 더 왕해졌느냐, 일간이 약해졌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물을 봐야 되는데 물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축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이 축이라고 하는 지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개수라고 하는 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식신이 들어있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토도 기토지만은 개수, 신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에서 놓고 봤을 때 아마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월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명식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다. 만약에 얘가 없었다라고 하면 개수가 뿌리 둘 곳이 없습니다. 물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중에 있는 경금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도 화가 왕하게 되면은 신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수를 생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신금이 개수를 생하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얘를 말리는 거예요. 아니면 생해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얘는 우리 전쟁 같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우리 아군이 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아군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보급이라든가 탄환이라든가 이런 보급들이 있어줘야 되죠. 얘가 개수라고 하는 것이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줘야 되는데 얘가 얘를 생존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수 입장에서 얘가 적군인데 얘는 얘 입장에서도 얘는 적군이죠. 근데 얘가 자꾸 얘를 도와주게 되면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얘가 얘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토가 와 있었다라고 하면 이 개수도 신금도 화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개수는 말라버릴 것이고요. 신금은 녹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명식은 미토가 아니라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신금도 여기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된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도 축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축의 뿌리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 축토가 있기 때문에 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화생토하게 되죠. 이렇게 습토는 열기를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토였다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용신이고 신금이 개수를 생해주는 희신이 되지만 이 두 가지가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얘가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둘의 용도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게 되면 4월에 개수 신금이 상승해서 적당하게 수기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묘가 있는데 자묘형이 되니까 자묘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거 형이 돼서 매우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자묘형을 무례지형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묘형이 있다고 사람이 다 무례하고 네 가지 없고 네 가지라는 싸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사주 국세 전체가 안 좋아져서 뭐 네 가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자수하고 묘목이 있어서 자묘형이 됐기 때문에 무례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묘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묘라고 하는 것은 목이 가장 왕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는 수가 가장 왕할 때를 말하는 거죠. 자수가 묘를 보면 형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강한 자수가 가장 극강한 묘를 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은 그냥 크게 문제 없는데 이것이 자묘형 돼서 애가 무례하다 이럴 건 너무도 단식의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묘형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좋게 보려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개수의 뿌리가 축에 뿌리를 둔 신금, 그 다음에 축중 개수 요 정도 있었는데 개수가 시지에 있는 자수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우 좋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묘형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 간목이 투출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뭐 물론 이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4월이라 하더라도 묘의 뿌리를 두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약하지 않고 간목 뭐 기토를 파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토하고 그다음에 간목하고 붙어 있으면 서로 뭘 하려고 하면 합을 하려고 해요. 탐합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탁기가 있다라고 해요. 탁한 기운이 있다. 기토가 이렇게 간목을 보게 되면 합하려고 하느라고 용신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로미오하고 줄리엣하고 여러분들 딸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딸내미가 공부도 이렇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어머니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를 잘했는데 어느 순간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얘가 학업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건 비단 딸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했던 애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뭐예요?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좀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간목이 좀 떨어져 있으면 연간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기토 옆에 간목 시간에 있거나 아니면 월간에 붙어 있으면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탁해서 안 좋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요거는 자묘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4월이라 하더라도 수를 봤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묘합목이 되죠. 원래는 해묘미 목국이 되는 것인데, 목국이 되는 것인데, 밑장 하나 빠졌다 하더라도 이건 합력이 있고요. 7살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거 기토가 을목 7살의 파극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설명드려 볼게. 개요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개요시가 되면 일단 생각해 볼 거는,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있죠. 유금, 사화,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사주는 크게 오라 그랬죠. 사유, 축, 금, 국을 형성하게 되죠. 이거는 삼합이 돼. 요 해묘미도 삼합이고 사유축도 삼합인데, 이거 삼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삼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글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묘목이 중간에 껴있게 되면 이거는 묘유충하느라고 사유축 해금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삼합을 완전히 이건 이제 사축 준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사유적 완전한 삼합은 구전되지 않고요. 묘유충합으로 해서 묘목을 이렇게 충하게 되죠. 개수가 투출된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묘유충하게 되면 이건 일시지를 충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의 뿌리를 둔 임수, 그 다음에 이 개수도 신의 뿌리를 뒀죠. 이거는 오히려 4월에 금수가 오히려 좀 많아진 그런 국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진기사는 무토기토와 천간에서 개수를 파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군비쟁제 또는 군겁쟁제가 돼서 이거는 좋지 못하죠. 개수를 파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